북한이 3일 오전 동해상으로 노동미사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한 발은 폭발했고 나머지 한 발은 1000km를 비행해 일본 영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과 일본도 일제히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레이더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드 레이더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또다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2발 중 한 발은 폭발했으며 나머지 한 발은 1000km 정도를 비행해 일본의 영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이 오전 7시 50분경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폭발했으며 나머지 한 발의 비행거리는 1000km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오전 8시 5분쯤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으로 250km가량 떨어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용 내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보름만으로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명백한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30회 이상 발사한 것으로 이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이행되는 가운데 또다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향후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항구와 비행장 등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함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도발 의지와 야욕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군은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하고 빈틈없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미사일 발사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3일 북한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는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한 질문에는 미사일 발사를 통해 자신들의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국제사회 간의 이견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줄리아 메이슨 미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 동맹국들과 북한의 도발 관련 상황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 대응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비판했으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 한국과 연대하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일 북한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공외교법 발효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봤지만 압도적 다수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비판했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협은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는 아주 잘한 결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서도 문제 없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국방포럼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아주 좋은 결정이었다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increase the layers of air and missile defense to counter the growing arsenal of missiles in North Korea. And the recent alliance decision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 System was a good decision toward this end. 브룩스 사령관은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4개의 사드 체계를 실전 배치한 경험이 있어 사드 체계에 굉장히 익숙하다면서 자신의 지휘 아래 근무하는 장병보다 사드 레이더에 가까이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And I would not recklessly endanger those soldiers while they are protecting someone else. Neither would I allow them to endanger someone else they're trying to protect. And I do hope that those facts continue to meet the public so that there can be an acceptance of this important defensive capability.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이라면서 외교적 노력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role of my headquarters, in this case U.S. Forces Korea, will be to provide facts so that that diplomatic effort can be done on the foundation of good, accurate information and not on supposition about the capabilities that may be incorrect. 브룩스 사령관은 또 한미 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63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한미 동맹은 지금도 강력하지만 미래에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로 확정된 가운데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자파의 진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내 전자파 분야 최고 권위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레이더 업체에서 생산과 시험 개발 업무를 담당했고 20여 년 동안 전자파 인체 기준을 연구한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김윤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예, 교수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드와 얽힌 갈등으로 속이 타들어간다는 심정을 밝힐 정도로 사실 이 사드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논란이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심이니까. 근데 우선 전자파 레이더가 무엇인지, 레이더 전자파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자파라는 것은 일종의 이 경우에 있어서 전파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네. 예, TV 전파, 라디오 전파, 휴대폰 전파,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전파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드 레이더 전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X밴드 레이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X밴드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략 8에서 12GHz 그 마이크로웨이브 밴드를 사용하는 그러한 레이더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 경우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경우에서는 그 X밴드 레이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X밴드 레이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사드 전자파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에 우려가 되는 것들이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인명피해라는 것은 어떤 고의로 피해를 받겠다 또는 피해를 주겠다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어떠한 작동, 정상적인 운용에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인명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전자파의 생체 영향, 생체라는 것은 사실은 인체를 이제 염두에 두고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에 실험 동물 가지고 많이 했었어요. 전 세계에 레이더 사이트가 수만 군데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는 농작물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통념적으로 그것이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 등 전 세계적으로 그 레이더가 많이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제 레이더 전자파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초기라는 것은 이 레이더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에 쓰인 것은 세계 2차 대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라는 것이 1950년대, 60년대 그 무렵에서는 이 레이더에 대해서 크게 잘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추울 때는 좀 이렇게 쪼이면은 따뜻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건강 이상 또는 백내장, 눈알이 익히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너무 가까이에서 쪼이면은 위험하구나 이런 걸 안 이후 1960년대 이후에는 그러한 어떠한 보고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사드가 실제 배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전자파의 범위나 아니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군 교범에서 보고 이제 뭐 얘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설치된 장소에서 반경 100m 거리에는 아무도 가지 말아라. 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어서 레이더 운용병이나 레이더 수리하는 뭐 기술자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레이더가 이렇게 5도 각도로 이렇게 상향을 하는데 만약에 땅이 이렇게 5도 각도로 이렇게 간다면은 그때의 안전거리는 3,600m입니다. 3,600m까지. 그런데 레이더 빔은 가장 이제 레이더 빔은 이렇게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각도가 5도 각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땅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오르막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3,600m가 안전거리다 하는 것은 성주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공군 어떤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그 공군 비행기 내에 어떠한 폭발물을 운송하고 있다. 그 경우에는 5,500m. 그까지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5,500m까지는 이제 항공 금지 구역이 되겠죠. 비행기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전에 말씀하셨던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라든지 그리고 뭐 다양한 전자제품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랑 그리고 사드 전자파에서 노출되는 그 노출도를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사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X밴드이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로 따지면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예요. 대략 8에서 한 12GHz, 아마 한 10기가쯤에 있을 거예요. 10GHz. 그러면은 10GHz는 레이더를 빼고는 사실은 그 이제 위성 통신에 좀 쓰일 수가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가전제품으로서는 가장 유사한 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뭐 흔히들 전자레인지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뭐 그래도 가까이 근접시킬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래서 전자파 안전 기준도 사드 레이더의 안전 기준과 그 전자레인지의 안전 기준이 같은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전자레인지에서 30cm 떨어진 그것하고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 가지고 100m 떨어져서 인체가 받는 것하고 그게 상당히 서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국방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실험도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예,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학적인 역학 연구라는 것은 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을 역학 연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군에서 레이더 병이나 뭐 레이더 수리병, 레이더 오퍼레이팅 하는 분들이 제대하고 나서 나는 레이더의 전파에 맞아가지고 뭐가 어떻다 뭐 하는 그러한 것을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이 전자파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의 위험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환하게 드러나죠.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드 전자파 괴담이나 논란을 차단하고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설명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루빨리 사드로 인한 갈등이 봉합돼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윤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SSU 교육생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젊은이들의 생생한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생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한다는 밥거리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른 아침, 교육생들은 철봉과 씨름 중입니다. 발표를 하겠나? 조교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하는 턱걸이. 이곳에서는 일명 밥거리라 불리는데요. 밥거리라고 하는 이유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가 턱걸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고무보트의 해상에서 매달려 있을 경우에 올라올 경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장비를 메었을 경우에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될 경우에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팔에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밥거리를 통과하지 못한 교육생들은 보충 훈련을 통해 팔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47번 허리 펴. 둘. 앉아. 4. 51번 허리 펴라. 허리 펴라. 온몸이 떨리는 교육생 귓가로 들어오는 목소리, 바로 최초로 선임 교관입니다. 이런 핀데 장따는 편이고 너희들이 마무리 훈련할 때까지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겠지. 물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체력이 가장 기본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더욱 호되게 다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사인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 시작해. 한 공간에서 함께 식사하는 교육생과 조교, 그리고 교관들. 이 시간만큼은 교육을 하고 받는 관계가 아닌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미래 선후배일 뿐입니다. 까지 늘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침 식사 후 이어진 강의. 우리가 만지는 로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교육생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강의에 집중하는데요. 잠수사가 손으로 들고 오면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 실종자나 물건을 결색법, 그러니까 수중 결색법으로 결색을 해서 잠수사의 몸에서 안 떨어지게 결합을 한다든지 그럴 때 결색술을 쓰고 SS에게 결색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뭐 구조전 상황이나 뭐 인명 구조 상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결색술이 거의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00일 잡아볼까? 5만이야. 오늘 배운 것을 직접 해보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엄지로 이때 의지할 수 있는 건 역시 내 동기뿐. 아예 안
서로의 팔다리를 도구 삼아 매듭 짓기를 수차례. 어설프게나마 하나둘 성공의 기쁨을 누립니다. 처음 접해보는 거라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 힘들었는데 동기가 도와준 덕분에 많이 숙지한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들어낸 이 단단한 매듭처럼 교육생들의 전후에도 더욱 단단해져 갈 것입니다. 다리 내리지! 목소리 봐라, 다리 내리지!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더운 여름 이제 장마까지 온다고 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항상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 군대를 먼저 다녀온 선배로서 이 먼 타지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돈독한 전후에 싸우셔서 꼭 무사 전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저도 군대를 다녀오거나 아직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힘들게 지내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멋진 모습으로 사회에 나올 그날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잠깐 제쳐두고 국가 방위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몸 건강히 전역하셔서 소중한 사람들 곁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북한이 또다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